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올해 초부터 추진됐는데요. 배출 농도 조작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기업들은 악취관리 지적 지역에 반대했고 지자체도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건 올해 초.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월 공고를 내고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여수 산단 주요 업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협의회를 통해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여수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얼마든지 찬성인데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최근 협의회는 기존에 냈던 반대 의견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전라남도에 통보했습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바뀐 건 기업들의 입장만이 아닙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여수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업들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배출 농도 조작 사태가 터진 이후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좀 변동을 좀 줄 것이냐, 이 최종 계획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업체들의 부정적 시각과 기업 입장에 무게를 둔 행정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의 실효성마저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 설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석 달간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국비 지원 적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박물관 건립비의 4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공원 부지 내에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 율촌 산단 내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 1산단에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한국에너지 측에 최근 분양 계약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현재 실시 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련 정책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할 점은 에너지 분야의 다각화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해 석탄 등 기존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보관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불리는 목질개 연료는 정부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영동 화력발전소의 경우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방침과 맞물려 목질개를 활용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사와 맞물려 관련 업계도 가능성을 엿보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립 여부는 지역 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존 석탄 화력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준다는 명분에도 여전히 환경 오염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친환경이란 볼멘 소리까지 나오면서 정부 역시 해당 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중치 상향을 주장해오던 업체들의 건의와 달리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저탄소, 그다음에 이런 주민들과 어떻게 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지역 상생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게 너무 부재해요. 그런 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정부 내 부처 간 이견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불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를 최종 인가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오염 총량제 법안 통과 뒤 인가하자는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밝혔지만 산자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토대로 사업 인가를 내줬다며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가를 강행한 것, 특히 인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산자부의 부담도 영향을 끼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 데다 지역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는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인데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도 주민들과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발전소 건립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광양만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연착륙에도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수두와 홍역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수두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미열과 수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제때 예방접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홍역이 발생하고 지난달 국내 환자도 140명을 넘어섰다며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세월호 선체에서 CCTV 영상 저장 장치가 놓여있던 안내데스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사라진 당시 1시간 영상이 진실규명의 중요한 단초임을 강조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3층 로비에 있었던 안내데스크. 복원된 모형을 통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선체 CCTV 영상 저장 장치 위치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시점부터 사라져버린 1시간 영상이 참사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며 현장 공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사라졌다는 거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자리에서 현재 복원된 CCTV는 마지막으로 녹화된 장면 이후에도 1시간가량 더 켜져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거나 편집됐고 영상 저장 장치가 통째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대구 CCTV를 봤다라는 증언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9시 30분 그때까지도 또 이 CCTV가 켜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지금 64개의 케이블선과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됐던 영상 저장 장치의 위치와 복원 모습을 보여주며 수거 당시의 해군 수중 영상이 연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 커넥터나 나사를 풀고 해체하는 모습이 단 한 장면도 없고 심지어는 저장 장치 본체도 실제 거와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시킨 현장 공개가 검찰 수사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초원 호텔이 문을 닫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이 주목받으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초원 호텔의 재개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초원 호텔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과 유달동 일본 영사관은 물론 오거리 등으로 연결된 핵심 요지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호텔로 운영되어 오다 원도심의 쇠퇴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인수자가 실버타운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10여 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관리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했죠. 이거 뭐 폐허가 아니네요, 여기가. 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청소. 하지만 올해 초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목포 원도심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포가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호텔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에 있는 이 건물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소유자가 하루빨리 초원호텔을 운영해 주기를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 마련은 힘든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건물주나 그 소유자가 그 활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께 이제 수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초원호텔은 지난해 1월 서울 소재 기업 법인으로 넘어간 뒤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흥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문화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고흥구는 국내 유일의 순수 과학체험 축제 우주항공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나루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일원에서 72종의 전시체험과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천문과학관에서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휴관 없이 운영하며 5월 한 달 주말마다 망원경과 우주왕복선, 실내 돔에서 별자리 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도 어린이날을 앞둔 오는 4일 어린이 팝업 놀이터, 분청사기 자석 만들기, 설화 캐릭터 팽이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순천시가 오는 5일 제97회 순천시 어린이날 축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팔마체육관에서 오늘 가장 행복한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를 주제로 어린이날 축하 한마당 행사와 사랑, 나눔, 배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 114명이 모여 주제를 정한 체험 프로그램은 신나는 마술과 댄스 공연을 포함해 행복이 없어, 안전 포스터 그리기, 에어 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2019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나섭니다. 네, 이 시각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모처럼만의 파란 하늘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기질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고 가시거리도 20km 가까이 트여져 있습니다. 오늘 옷차림은 어제보다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치면서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연휴가 들어있는 이번 주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이럴 때 미세먼지가 걱정되시죠.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엔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제주도는 오전까지 매우 나쁨,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내일 늦은 밤에는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연휴 기간 바깥 활동하실 때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내륙 곳곳에 낀 안개도 낮이 되면서 금세 사라지겠고요. 시정도 좋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11도, 부산은 15.7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춘천과 대구가 25도, 서울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는 어제보다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꽤나 덥게 느껴지겠고요. 대기는 차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